지금까지 스타트업의 개념과 비즈니스 모델 말씀드렸고요. 스타트업에는 비즈니스 모델하고 앙트르프로너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앙트르프로너 스펠링이 좀 불어라 좀 이런데 꼭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테드나 하여튼 어떤 스타트업에 관련된 거 들어보세요. 거의 수십 번씩 나올 거예요. 뭐 10분, 20분 얘기하는. 그럼 앙트르프로너는 누구요? 스티브 잡스부터 시작해서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을 앙트르프로너라고 부르는데 유럽에서는 약간 기사자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돈 번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부가가치를 제공하면서 돈을 번 사람한테만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했다든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든가 무역을 해서 돈 번 사람들, 조그만 창업을 해서 돈 번 사람들은 앙트르프로너는 호칭을 안 붙입니다. 앙트르프로너는 조금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펠링이 좀 어려운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앙트레프너십도 위키피디아에 있는 게 정의가 제일 잘 되어 있는데 하여튼 밸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류를 창출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스티브 잡스 같이 초기에 영화에서 보신 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젊었을 때 만들어서 고요. 저게 이제 빌 게이츠 어렸을 때 해서 창업한 직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제프 베조스는 첫 번째 사무실이 저기 있는 겁니다. 저런서 혼자서 저렇게 창업을 해서 만들었고요. 이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이 초창기 구글 모습, 페이스북에 뭐 영화에 나온 대로 저렇게 창업을 했고요. 이 텐센트의 마워텅도 저렇게 초기에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 뭐 마윈 초기에 이런 사람들을 다 앙트레프너라고 부르고 국내에서는 뭐 어쨌거나 뭐 셀트리온, 이혜진. 근데 여기 네이버는 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죠. 이혜진 대표가 자기가 순전히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 삼성 SDS에서 벤처포트라는 거 사내벤처로 해서 출발을 했었던 이런 거고요. 인터파크는 LG 데이콤에서 나왔고 다음 달에 상장하는 K카라는 거가 SKN카에서 이름을 바꿔서 사내벤처로 직원 4-5명이 시작을 했는데 한 6, 7년 지났나요? 시가총액이 2조에 상장을 하더라고요. 직원들 5-6명이서 이 김범수 대표나 그래서 보통 앙트레프너들은 엑시스라면은 둘 중에 한 가지 길로 갑니다. 시리얼 앙트레프너라고 해서 연쇄 창업자, 끊임없이 창업하는 김범수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시리얼 앙트레프너라고 그러고 회사를 3번 정도 만들어서 하고 글로벌하게 가장 유명한 시리얼 앙트레프너는 일론 머스크 같이 회사는 10번 이상 만들어서 만들고 팔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만들어서 팔고 한 이런 회사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CB 인사이트에서 보면 90% 정도가 망하고 10%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무슨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투자를 유치를 하더라. 엔젤 투자를. 그래서 회사가 스타트업이 망하는 첫 번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가 시장이 원치 않는 제품을 내놓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나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제품을 내놔서 망한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별로 좀 다릅니다. 스타트업이 망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첫 번째로 나온 거는 이 소스하고 좀 다른 건데요. 얘네들도 프로덕트 마켓 핏이 첫 번째죠. 하여튼 제품이 별로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걸 내놓는다라는 거가 제일 큰 문제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실리콘밸리의 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타트업은 페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찍 빠르게 자주 좀 실패를 경험시켜 줘라. 그래야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에디슨이 했던 얘기죠. 에디슨이 그 10,000번 이상 실패를 해가지고 성공한 거로 유명한데, 에디슨이 했던 말이죠. 나는 실패한 적은 없다. 10,000번에 잘못 가면 안 되는 길을 찾아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의 기도문이라는 거 좀 의미를 좀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 자체가 이런 그 스타트업을 하는 거에 그냥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연구개발에서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유래가 돼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페일콘이라는 게 있죠. 실패 박람회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중기부에다 건의해서 우리나라도 대규모로 내년부터 해보자 그래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페일콘이라는 거가 적어도 그냥 그 일반 명사화돼서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페일콘을 해보자라는 이런.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스타트업들이 벤처 캐피탈 펀딩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아주 작은 금액으로 미국에서 100만 불 이하로 이 정도 개수의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면서 이 다음으로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 닫는 거. 그러니까 점점 확률이 아주 낮아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리즈 A, B, C, D 넘어가면서 어떤 비율로 투자를 받느냐 이런데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리즈 B, C 이렇게 가면은 10%도 안 남는다 이런 데이터고요. 같은 자료고. 이게 그 제가 중기부에다가 요청한 거가 이 자료인데요. 그 모태 펀드도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데, 이게 그 미국에서는 1119개 시드를 투자 받은 회사들을 팔로우업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드를 퍼스트 라운드라고 본 거예요. 시드 투자를 받은 거,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시드를 받은 애들부터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투자자가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데이터를 테크크런치라든가 CB인사이트나 이런 데서 그 피치북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걸 내는데, 보면은 그 엔젤 투자를 받은 다음에 두 번째 투자를 받은 비율이 48%, 저기서 망한 데가 38%, 엑싯을 14%, 팔린 데가 14%. 이게 중요한 게 깔때기 모양으로 되죠. 세 번째 투자까지 넘어가는 애들 이렇게 해서 6번까지 투자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는 애들은 불과 3%가 되고요. 저기 망한 비율을 하고 엑싯 비율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엑싯은 20%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고 그래도 지금 얘네들이 성공한 게 아니라 쟤네들은 진행 중인 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성공과 실패를 나누기가, 얘네들은 그냥 문을 닫은 애들이고요. 저쪽에 엑싯한 애들은 그래도 뭐래도 건진 애들인데, 언제 높아져요? 확률이 14, 7, 6, 2, 2, 1 해서 얼리 스테이지에서 엑스타는 게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셋에 보면은 1027개를 팔로우업 해보니까 저렇게 2번 투자 받은 데가 40% 쭉 이렇게 가다가 6번 투자 받고 버티는 데는 불과 9개밖에 안 되는, 계속 진행 중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다 망한 데고요. 여기가 엑싯을 한 이런. 그러면 투자를 한 번이라도 받은, 시드 투자를 받은 1027개 중에서 지금까지 지금도 살아서 진행 중인 회사는 9개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받은 애들 중에서도. 그리고 얘네들은 M&A를 통해서 엑싯했고 얘네들은 망한 애들이고.